네, 안녕하세요. 서울자원초등학교 교사 윤석철입니다. 수업친구 나눔교사단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친구 나눔교사단은 동료 선생님들과 수업친구가 되어 서로의 수업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선생님들의 수업 나눔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수업친구 나눔교사단에 대해 선생님들께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장평초등학교 교사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공진초등학교 교사 안혜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친구 나눔교사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친구 나눔교사단의 운영 목적, 두 번째는 수업친구 나눔교사단 활동 절차와 방법, 세 번째는 수업친구 나눔교사단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업친구 나눔교사단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코로나 시국에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는데요. 두 선생님께서는 교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그 장소와 방식이 다양해진 것이 가장 크게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원격 수업의 도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이 학습터에 탑재하면서 컨텐츠 수업도 진행을 해봤고요. 또 줌으로 줌 수업도 한번 해보셨죠? 네, 그럼요. 네, 줌으로 하는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진행한 거.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전개했던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이랑 학생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매번 교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 시간을 조금 편하게 진행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과 갖는 한 시간의 무게감이 조금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원격으로 막 전환되던 시기에는 오늘 보고 애들이랑 이제 교실에서 못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 선생님은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지셨나요? 저 두 분 말씀 모두 동의하면서도요. 저는 추가적으로 동학년 선생님들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같이 나누고 공유했던 게 저한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또 그만큼 제 수업을 보여드렸던 것이 가장 큰 변화가 느껴졌는데요.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시간표와 진도를 맞춰서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 과목을 서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지금 학년 선생님들 수업을 보기도 하셨고 또 보여주셨다고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보면 왠지 죄송스럽고 또 선생님이 안 좋아하시면 어떡할까라는 걱정도 많이 됐고 또 제 수업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원체 부담이 돼요. 선생님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도 당연히 안혜정 선생님처럼 처음에 제 수업 보여드린 게 부끄러웠고 저도 다른 선생님 수업 보는 게 전 실례인 것 같이 약간 무례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서울시에서 수업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고 지금도 변함은 없는데 그때 든 생각이 저는 그냥 저희 교실에서만 수업 제일 잘하는 거더라고요. 다른 선생님 수업 봤더니 선생님들 수업하신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같은 자료를 써도 근데 아이들이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다양한 면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같은 학년의 선생님들 수업 영상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따라해봤어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공개 수업이나 임상장합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수업 보시고 그거 본인 수업에 적용해 보시려고 하면 굉장히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는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도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도전해보지 않으셨나요? 그걸 제가 어찌 감히. 그렇죠. 맞아요. 박지원 선생님 말씀대로 그 원체 교구도 그렇고 너무나 화려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 수업에 지금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평소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저희들이 보는 수업, 그 수업은 실제 제 수업에 벤치마킹하기도 편하고 일상적인 수업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하고 왔는데 평소에 안 쓰던 수업 모형에 지도 안 쓰고 그냥 활동 1, 2, 3, 7판에 쓰고 이런 수업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업을 보고 나누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동아영 선생님께서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미니 캔버스나 뭐 에듀테크 이런 거 물어보시면 배워가시는 분들 꽤 많았거든요. 제가 좀 그런 거 잘할 것 같이 생겼죠. 네. 그 수업 되게 재밌더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사실상 참관록 같은 거에서 이렇게 글씨로 보던 것보다는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저랑 생각 같이 해주시니까 저도 약간 힘을 얻는데요. 우리가 분명 수업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만 이렇게 각자 강점, 잘하시는 분야가 다를 거고 수업에 대한 철학도 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수업 나눔을 통해서 수업을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바로 저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이요. 그러니까 박대환 선생님 말씀은 성찰적 수업 나눔을 통해서 교사가 성장하고 그 성장이 수업으로 발현돼서 학생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이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의 최종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거기 제 부분인데 자꾸 가져가시면 제가 너무 좀 정리를 잘했죠? 제가 좀 두서없이 말하긴 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해보세요 한번. 네. 저 원래 이러는 거 잘해요. 네. 네. 수업 친구와 수업을 고민하고 배우고 네. 수업 나눔과 성찰을 통해 교사 수업 성장과 함께 학생 성장을 이루는 것이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 맞죠? 제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리를 못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또 저를 성찰하고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윤석철 선생님과 아이들 선생님 저도 모두 수업 친구가 되는 거죠. 할까요? 해주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의 활동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에 한번 지원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지금 같이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이거를 지원하고자 할 때 무엇을 제가 먼저 해야 하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깐부를 맺을 수 있는 수업 친구를 모으셔야겠죠. 네, 2개 학교 이상, 3명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서를 함께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시고 각 항목들이 잘 드러나게 계획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선정이 되신 후에는 수업 친구 워크숍에 참석하셔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숙지하신 뒤에 수업 친구와 수업 성장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발한 활동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쪽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분량을 뺏긴 게 있어요. 제가 좀 네. 활동은 크게 선생님들 2가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미래형 교수학습 연계 학생 중심 수업 주제를 정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해당 주제에 맞는 수업을 선정하셔서 수업 친구들과 함께 공동 수업을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수업이라는 게 수업 친구와 같은 학년이라면 같은 수업을 각자의 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수업 친구가 서로 다른 학년이다. 그럴 때는 성취 기준이 다르더라도 같은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동료장학이나 학부모 공개 수업 할 때 동아생들이랑 수업을 같이 계획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동료 교사들과 수업을 나눠서 보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담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친구들과 이제 수업 고민을 나누시는 것처럼 친구가 있으면 고민을 나누시는 게 쉬우시죠? 그럼요. 친구 있으시죠? 많아요. 네. 너무 정보를 틀렸는데 지금. 진짜 많아요. 네. 친구가 많으시다고 합니다. 네, 확인할 길은 없어서 평소에 평소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고민을 나누시는 것처럼 수업도 사실상 고민을 나누실 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친구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업 친구들하고 수업 준비도 함께 하시고 또 수업도 서로 보고 주고 받으시면서 그 수업에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등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장학이나 학부모 공개 수업에서는 우리가 한 차시 정도만 함께 수업을 계획하지만
이 공동 수업에서는 특정 교과에 뭐 크게 한 단원, 더 길게 프로젝트형 수업 등 좀 규모가 있는 수업을 함께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깐부 얘기를 했었는데 깐부가 구슬을 공유하던 것처럼 수업 친구는 수업을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수업을 혼자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친구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아까 그리고 또 활발한 활동 2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또 제 차례입니다. 예. 네. 두 번째는 바로 일상적 수업 나눔과 성찰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수업, 세안 같은 수업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수업 저는 하루 6시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수업,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만의 수업, 이런 일상적인 수업을 수업 친구에게 보여주시고 수업에 대해서 대화하시면서 수업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죠. 일상적 수업 나눔을 통해 선생님들만의 수업 철학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이 2개 학교 이상이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 선생님이 실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제 수업을 참관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참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만약에 같은 학교나 인근 학교라면 가서 직접 수업을 보신다면 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현재 어렵겠고 운영하실 때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모두 다 원격 수업의 전문가시잖아요. 유수 선생님, 원격 수업 주로 무엇으로 진행하시나요? 저는 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줌 쓰고 있습니다. 저도 줌을 쓰고 제가 있어요. 어제 분명히 밴드라고 생각하고 예, 선생님들 줌 많이 쓰시고 뭐 줌, 밴드 등 사용하신 도구를 활용하셔서 수업 나눔을 하시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수업 나눔하는 거, 내가 줌으로 학생들과 화상 수업 많이 했지만 수업 나눔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5월에 수업 친구 워크숍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1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들 학교 예산 써보셔서 아실 텐데 예산 쓰려면은 에듀파인 올리고 행정실 내려가서 구매하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수업 일주일 전에 계획하지 않는 이상은 수업에 바로 필요한 거 구매하기 어려웠던 경험들 다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은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수업 나눔에 필요한 물품들을 바로바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계획서 보다가 이거 약간 오타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또 다른 수업들은 업무 추진비가 몇 프로인지 아시죠? 주로 몇 프로죠? 보통 5%? 3%? 3%? 3%로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은 30% 나와 있더라고요. 오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맞는 건가요? 아, 30% 맞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자주 모이시고 자주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도록 배에 뭐가 좀 들어가야 고민도 나누고 수업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가 아니라 30%가 정확하다는 거죠. 네, 30%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뭘 좀 먹어야 다양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샘솟는 것 같아요. 박지원 선생님은 뭐 아무것도 안 드셔도 잘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5%일 때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30%면은 든든히 먹으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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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사항들을 저희가 미리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박정현 선생님, 계획서를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셨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없었는데 저희 같은 한 선생님께서 대신 좀 물어봐달라 하신 게 있었는데요. 현재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문화 조성 및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과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질문 들어온 거 맞아요? 네, 제가 적어왔어요. 친구 있으시네요? 네. 유일한 친구입니다. 네.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한번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선생님한테. 각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선생님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세요? 저는 학생들이 수업과 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이끄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저도 가끔 놀랍니다, 저한테. 네. 혹시 선생님의 멋지신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 집중하는 건 아닐까요? 저도 젊은 시절 저의 외모 때문인 줄 알았지만 저의 외모에 저의 능력이 가려진 거였더라고요. 능력이 네.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윤석철 선생님께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뭐 디지털 수업이나 에듀테크 이런 수업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좀 즐겁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는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사들은 솔직히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은요,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는 공동체가 인식하는 문제 등을 도출해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수업 친구 나눔은 오로지 수업에 대한 연구, 실천, 나눔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랑 조금은 성격이 다른 듯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 수업에 참관하고 수업 대화 및 성찰을 통해서 서로의 수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교원학습 공동체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안현 선생님 말씀을 쉽게 말하면은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은 수업이라는 한 우물을 깊이 있게 파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박준현 선생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입니다. 네. 우리는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학교에서 동료자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 연구나 나눔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동료자학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동료 장학은 교사의 자발성과 협력적인 동료성보다는 학교의 교육 계획에 의한 교육 과정의 행사나 의무적 실시할 때가 더 많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또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수업보다는 뭔가 특별한 수업을 준비해서 일회성의 보여주기식의 수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은 일상적인 수업 나눔을 통해서 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 동료 장학보다 더 활발한 수업 성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선생님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동료자학보다는 좀 더 수업 나눔 및 고민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죄송한데 제가 실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올해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선정이 됐는데요. 저처럼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을 하신 선생님도 이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에 참여하실 수 있나요? 박정현 선생님 열심히 활동하시네요. 그럼요.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더라도 수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누구나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 내용을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수업 친구 플러스 친구 추가, 그리고 또 하나 수업 코치, 이 두 용어가 나오는데 먼저 수업 친구 플러스 친구 추가, 대체 어떠한 뜻인가요? 수업 친구 플러스 친구 추가라는 거는요, 팀을 운영하시다가 우리 팀과 비전을 함께 한다. 그러면 다른 수업 친구가 생겼을 때 수업 친구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 이렇게 교원학습 공동체나 뭐 꿈실 이런 거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럼 그런 거 운영하실 때 보통 팀 조직을 언제쯤 하시나요? 저는 2월, 3월에 끝을 내죠. 네. 네. 그렇죠. 지금 시즌까지가 거의 마무리죠. 그렇죠. 4월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시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구성원들이 변화하시나요? 저희는 변한 일 거의 없었고. 거의 없었고요. 뭐 휴직 같은 걸로 나가시는 선생님들은 계셔도 들어오는 경우는 없죠. 네, 맞아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기 초에 만들어진 팀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에서는 한 번 팀을 구성하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업의 나눔 및 확산을 위해서 수업 친구가 얼마든지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인원이 아니라 플러스 친구 추가를 통해서 수업 친구를 더 확장해 갈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5명, 7명 더 많은 수업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수업에 더 많이 고민할 수 있고 내가 못 봤던 부분을 더 볼 수 있어서 더욱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이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의 취지가 더욱 잘 살려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팀원이 언제든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의 그런 특별함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친구 사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선생님도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150만 원 나눠 쓰는 것 같다고 말한 적 절대 없습니다. 네.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건 친구. 네. 누가 계셨는데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수업 친구 플러스 친구 추가 잘 이해했습니다. 네. 두 번째, 수업 코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수업 코치는 수업에 대한 강의, 컨설팅 또는 멘토링, 수업 코칭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업 친구의 수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업 코치는 어떤 분으로 선정해야 할까요? 아까 전문성을 다 갖추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듀테크를 굉장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박지원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가르쳐 줘야죠. 그쵸? 감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처럼 지금 방금 윤석철 선생님이 수업 코치가 되신 거예요. 자신의 이렇게 수업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그러면서 수업 친구와 나누고 싶은 교원이시라면 누구나 다 수업 코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주변에서 수업 코치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제 주변에 친구는 많지만 코치라고 부를 만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요. 아, 네. 여기 윤석철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이 선생님들의 그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수업 코치 인력풀을 구축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번씩 어디에 접속을 할까요? 너튜브? 너튜브 여기 당근마켓 말하지 마세요. 당근마켓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다모임 아이러브 스쿨. 네. 보통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업무 포털에 접속을 하는데요. 이 업무 포털 게시 공문에 수업 코치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업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업 코치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면 수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꼭 업무 포털에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업 코치를 꼭 거기서만 찾아야 되나요? 인력풀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분야별 교육 전문가나 아니면 수석교사, 연구교사 또는 수업의 전문성을 갖춘 이런 옆반 선생님들도 수업 코치로 요청이 가능하고 이렇게 위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업 코치를 받으면 매우 좋겠는데요. 그럼 이 수업 코치를 한 분으로 정해서 쭉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 분을 모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수업 연구 내용에 따라서 2인 이상이 가능하며 운영 도중에 수업 코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수업 코치를 많이 받고 싶은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수업 코치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원치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코칭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수업 코치를 받는 거에 대한 횟수의 제한은 없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수업 코치는 얼마든지 더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아까 예산 범위가 150만 원이었죠. 그럼 수업 코치를 받으시게 되면은 컨설팅비를 조금 이제 감사의 의미로 드리게 되죠. 그러면 컨설팅비가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하시는 범위에서 코치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수업 코치를 꼭 받아야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럼 한번 선생님들 경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 코치 받아보셨나요? 네, 저도 수업 코치를 받아봤는데요. 처음에는 그 코치를 받고 나서 들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화 아닌 화도 났었는데 내가 늘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직접 받고 코치 받고 코치 생각하고 나니까 교사로서 한 발 더 발전하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지금은 생각됩니다. 아, 네. 예. 그때 당시에 화만 나셨나요? 화보다 부끄러움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석철 선생님께서도 혹시 수업 코치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임상장학 같은 거 할 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를 때여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지금의 교사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연구 교사를 하면서 사실상 수업 코치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수업 코치를 받으니까 지도안도 많이 변경이 됐고 수업을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 번 정도 수업 코치를 꼭 받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업 개선을 위해서 수업 코치를 받으신다면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신청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신청을 저도 처음에 본청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본청이 아니라 팀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소속돼 있는 지원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동부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팀장이라면 저는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네. 그러면 수업 공개는
지금 선생님들이 어쩌면 가장 관심이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수업 공개를 꼭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수업 친구끼리는 부담 없이 수업을 나눠보자 하는 게 수업 친구 나눔 교사단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동 수업은 학기당 1회 이상, 그리고 일상적 수업은 수시로 수업 나눔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나아가서 관내의 다른 팀 수업 친구와도 수업 나눔을 확산하신다면 더욱 수업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